그런 면에서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래서 속도를 조절한다든지 이런 식의 보완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데서 실책이었다고 보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몇 가지 독소도 하는 게 있죠. ISD가 투자자 대소 조항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 두고두고 골칫거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해결할 의지가 없어서 앞으로 실제로 문제가 되면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지금 좀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이고 나머지 개방이 되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또 미국은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수시 문제는 3법이라고 해서 그게 있다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두고 결국엔 폐지된 적이 있었고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듣고 있다가 이게 정말 이혼인가 아닌가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의 도입법 상태에서 수시 공개념을 도입하는 게 가능한지 아니면 또 개헌을 통해서 이런 토지 공개념 도입이 필요한지 좀 궁금합니다. 이것도 팩트의 문제인데요. 우리나라는 헌법 가운데 토지공개념 조항을 가지고 있는 대단히 특이한 나라. 헌법 122조가 토지공개념 조항.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토지공개념 하면 그 위헌이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헌법으로 토지공개념을 지지하고 있어요. 근데 토지공개념이 위헌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데는 토지공개념 3법이 위헌되는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다는 건데요. 그거는 그 법률의 철학이나 정신이나 그 법률의 개정이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 판결을 내릴 때 헌법재판소는 토지공개념을 인정합니다. 우리 헌법의 정신은 토지공개념이라고 하는 걸 명시적으로 인정해요. 근데 뭐가 문제였느냐? 그 규정의 무슨 그죠? 미숙함, 모순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적을 한 것이죠. 그래서 토지초과 이득세법 같은 경우에는 문제되는 조항을 개정을 해가지고 계속 갔어요. 가다가 IMF 경제위기가 심각해지니까 이건 김대중 정부가 참 잘못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냥 자진해서 법률을 폐지할 수 있어요. 그 법률의 토지초과 이득세법 폐지에 관한 법률을 제출해가지고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판정에 의해서 폐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 좋겠고요. 일부 조항에 대해서 그런 판정을 내리면서도 우리 헌법의 정신이 일공개념이라는 것은 계속 확인입니다. 이건 헌법재판소의 공식적 입장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의 법률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해서 위헌 판정이나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나왔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논란이 되는 하지 문제들, 미시된 소득에 대한 과세다, 이중과세다, 등등 전부 헌법 합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은퇴 고령자에 대한 소득이 없는데 세금을 못 매기면 되냐. 이런 지역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그 관련 조항을 수정을 해라. 이렇게 해서 수정이 됐죠. 근데 그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명박 정부가 이 종합부동산세를 굉장히 많이 후퇴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거의 유명무실하게 법률을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그것도 법 정신이나 법 제정의 사유를 부정한 적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던 모든 문제들을 깨끗하게 정리해버렸어요. 이제 앞으로 다시 보유세 강화 정책이 펼쳐질 때 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다, 이중과세다, 너무 부담이 무겁다, 빠른 속도가 올라간다 이런 것들이 이미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다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좀 관련된 조항을 세련되게 만들면 잘 정착시킬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오히려 됐다. 예, 이게
포괄하고 있는 주제가 워낙 많아서 미진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더 궁금한 내용도 있을 겁니다. 여기 아마 지금 남동희남교회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서 더 탐구하시고 또 논쟁하시고 그렇게 해서 생각을 더 성숙시켜 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